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 대선 정권 교체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야권 단일화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또 우리 시민단체, 애국세력 함께 포함해서 큰 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국민의힘에만 관심 갖고 윤석열 후보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싸워왔던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싸워왔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선봉장이십니다. 전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님, 지금은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아유. 대통령 후보가 되셨는데, 이게 관심이 말이죠. 예. 우리 애국 세력들만이라도 크게 좀 이렇게 뭐 목소리를 내줘야 될 텐데요.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올라가게 될지 상상도 안 했죠. 아유, 충분한 경력과 또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다 우리 신혜식 동지랑 같이 광화문에서 연설하고 하는 덕에 그냥 나이가 있고 해서 그냥 등 떠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정광훈 목사의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요새 보니까 정권 교체는 시대적 대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귀중하고 이 아까운 찬스를 놓치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변화의 요인이 너무 많아요. 우선 이재명 쪽도 저게 뭐 후보가 교체된다 만다 하고 뭐 김부겸이하고 계속해서 뭐 여론조사 붙이는 것도 있고, 또 이쪽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확 올라갔는데 11%고 굉장한 거죠. 올라갔는데 그럴수록 보는 게 좀 불안해요. 혹시 저 사람 엉뚱한 거 무슨 검사 시절에 무슨 사건 벌려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돼버리지 않을까 겁나고. 저희들은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 최종 목표고,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아직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는 탄핵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윤석열 후보가 적당한 그 예우를 하면 막판에 탁 이렇게 붙어진다. 어떤 경우도 분열해서는 안 된다. 분열하면 자멸하니까. 그러면 자멸이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한 100일 동안 윤석열을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이 경선을 보니까 선의의 경선, 비판이 아니라 완전 악의적으로 말이죠. 물고 늘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 또 자해가 돼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요. 중요한 건 야권 단일화고 또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이 우리 애국 세력들을 어떻게 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참 태극기 세력 또 뭐 유튜버 이러면서 아주 그냥 폄하를 하고 뭐 그냥 2030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서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데 자기의 대표의 그 보이스를 계속 살리려고 하니까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이준석 군에게 젊은 사람이니까 권고하자면 조금 자숙하고 부드럽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 또 홍준표 의원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은 그렇지만 완전히 승복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심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됐지 민심은 내가 앞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승복하기 곤란하다는 내부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좀 갈팡질팡하고 뭐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설마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지금 대선판이 엉망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저쪽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쪽도 잘못하면 후보를 교체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이재명 세력이 승복 안 할 거 아닙니까? 저들 나가서 또 딴 정당 만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가변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흥미도 있지만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경재 총재님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경력과 능력, 식견, 아이, 예, 경험, 뭐 이게 다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계셨고 그때도 정말 어려운 통합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런 통합 과정들을 좀 배워서 국민 대통합으로 나가서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에 김대중 후보도 네 번째 사수 끝에 됐는데, 예. 그것도 김종필 총리나 박태준 회장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중도 입장에서 약간 중도 우파적인 취향을 세갖고 보태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뭐 김영준 교수 같은 이 사람의 분석에 가면 지금까지 해방 후에 모든 선거가 항상 우파가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파가 갈려서서 지고, 예, 예. 그리고 좌파들 중에서도 좌파라고 평가를 받는 이제 김대중 후보 같은 사람도 김종필, 박태준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 선거만 해도 홍준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합쳤으면 됐죠. 됐죠.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권이 특히 보수 진영이 분열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나면 표가 좀 적은 사람이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죠. 예, 예. 높은 사람은 그런데도 네가 버텨줬으면 이길 거 아니냐 이랬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이번에 누가 벌린다면 이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역적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해요. 예, 예. 누가 또 뭐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그렇죠. 들고 해서 저는 경쟁을 하면서도 선의의 후원을 하는 입장에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또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판이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적을 꼭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예. 하여간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천재의로 기회를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한 단계 뛰어넘는 참 세계의 이제 뭐 G10으로 확실히 들어가는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새로운 성장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밑거름이 되겠다. 그렇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낸 이유는 예.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 예. 그 이후에 또 일들이 많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정권만 교체되면 다 될 것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에 뭐 시민혁명이 필요할 정도로 밖에 나와서 싸워야 되고 또 좌파들이 말이죠. 촛불 들고 나올 텐데 대항해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있어야 우리밖에 되는데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밖에 싸울 수 있는 사람 진짜 특공대, 특수부대 이런 그런 뭐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투쟁가가 필요한데 윤석열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까지 아우러야 되는데 극좌는 가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예, 호남도 가고 뭐 봉화마을도 가고 막 하는데 우파에 대해서는 당연히 표를 찍어줄 것이다. 이것도 착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정적 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박근혜의 비극이 구체적으로 윤석열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체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예를 들면 태블릿 PC에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거의 다 무효가 됐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고 수사팀장으로 30년을 구형을 했는데 거기에 걸었던 혐의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예. 무효가 됐으면 인간적으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충북 옥천에 가서 유경수 여사 생가에 가서 뭐 유경수 여사를 뭐 한국에 아주 좋은 어머니 상으로 올리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아니 당신은 이 사람의 따님을 감옥소에 넣어놓고 와서 어머니만 칭찬하면 됩니까? 그래서 좀 약간 망신을 당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쪽의 참모들이 잘 연구를 해서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엊그제 유승민 의원인가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 가서 아주 망신당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이 양반의 따님을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와서 그 아버지한테 와서 인사를 해? 그렇죠. 이 전후가 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전후 맥락을
따져가지고 처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어쨌건 과거의 일이었고 또 그만한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우파를 쓸어 안아서 예, 보듬어 안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 이 중대한 역사의 흐름에 그게 가장 큰 예, 대의입니다. 예, 대의를 포기하고 뭐 흠집 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김경재 총재 또 그다음에 신혜식이 자 태극기 집회 때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럼, 눈물 나게 싸우고 피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깜빵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우리 김경재 총재님은 나는 석 달 예. 정도밖에 안 갔어요. 아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과거에 또 민주화 운동으로도 투옥되신 경험이 계시고 또 이 문재인 정권에서 투옥되시고 이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질책도 할 수 있지만 그 대의를 포기하면 그거야말로 옹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좀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그 천태종 있죠. 네네. 천태종이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이러는데 그 조직의 그 응집령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두 종파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입니다. 천태종의 이제 최고로 높은 양반이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호국불교의 입장을 천명하고 나셨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양반 이름이 대종사인데 운덕 스님인데 가보니까 2달 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걸 방문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이 밑에 있는 그 종무원장인가 뭐 그 양반을 만나고 왔대요. 그 사람은 문덕 스님인가 돼요. 그런데 저희들 뭐 누구 소개로 갔는데 문덕 스님이 아니고 뭐 오물오물 하더니 갑자기 대종사가 탁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주지 스님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방장. 제일 높은. 제일 높은 사람. 근데 이 양반은 중앙총무원장을 6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신 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천태종의 모든 그 건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동국대학 나오시고 ROTC 1기예요. 저보다 하나 선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귀가 말이죠. 큰 귀가 이렇게 되고 딱 보니까 부처님 같아요. 귀가 엄청 이렇게 되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를 해서 깨끗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들 녹음도 다 하고 했습니다만 불교가 산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천태종의 그 창건을 하신 분이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의천대사. 의천대사. 이 양반이 이제 그 불교는 잘 아시겠지만 선종과 교종이 있거든요. 선종은 이제 원효대사처럼 그냥 읽장고 다 명상하고 이래서 깨닫는 거고 교종은 경전을 봐서 하는 거고 근데 이 두 개 선종과 교종을 합치시킨 천태종이 대가국사 의천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은 항상 호국불교를 앞장세웠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나라가 유구할 때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유병의 그 원천이 된 게 스님들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와야 한다는 거죠. 보통 때는 어지간하면 그냥 정파들 싸움하고 어쩌고 하는 거 그냥 모른 척 하지만 이게 위기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공산화로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세력과 연대하겠다. 야,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김경재 후보가 왔다고 김경재 열심히 적극적으로 밀겠다. 이거 얼마나 큰 세력? 기독교계, 그다음에 불교계. 적어도 300만 가까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250만이에요. 250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하고 보태서 550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의 응집력은 비교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의 이쪽에 광화문 세력보다 응집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총무원장 쪽에 있는 문덕 스님 쪽에 나는 그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뭐 우리 사진도 찍고 MOU도 찍고 다 들고 해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힘이 굉장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좀 잘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아줘서 이건 어떻든 간에 3월 9일 날 저녁 그리고 3월 10일 날 새벽에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새로운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는 맑은 공기. 예, 예. 새로운 시대의 공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세상이 바뀌었구나. 조금 다리 좀 쭉 뻗고 그럼요. 기지개 좀 펴겠구나. 예.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게 정광훈 목사님과 국민혁명당 그리고 우리 김경재 총재님이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뭐 그 신들며 불기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고.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겸손이 아니라 우리 신혜식 동지가 잘 아시다시피 저는 16년에 여기서 비어서 살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해서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청년들이 가지는 고뇌와 좌절과 열정을 여기서는 못 겪었어요. 예. 그 대신 막 술 먹고 그 밤새 고스톱 치고 하는 그런 건 안 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어려 보입니다. 내 친구들보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요새 지금 나이가 다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6.29 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6.25 선언 때문에 16년 만에 돌아왔어요. 예. 돌아와서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늦어버린 기라. 뭐 친구들은 벌써 초선, 재선 다 하고, 나는 뭐 지구당 위원장도 하는 차지를 못해 쩔쩔매고 이런 정도에서 다 그럼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그리고 YS 때부터 우리 국정원에 대북 용어를 많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도 좀 잘랐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미트가 없어졌죠. 인포메이션이 딱 끊어져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은 하고 있는데 자네가 가서 냉정하게 북한을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고 김정일 위원장 네. 제가 다 동갑입니다. 박지원이랑 다 동갑이에요. 김정일을 좀 자세히 보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왔어요. 7박 8일인가 9박 8박 9일인가 갔다 왔는데 그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막 오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롯데호텔 지하 2층에 있는 이태리 식당에서 만나자고. 사람은 굉장히 착실한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이 좀 신북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년에 북한에서 오셨지만 굉장히 균형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인데 메모를 쫙 받아갖고 메모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제가 빼고 몇 가지 하는 것은 우리 선배님한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해서 나중에 대통령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몇 시에 오라고 하니까 문이 착 열려서 청와대를 들어갔죠. 그 대통령이 어서 오게 하고 단둘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평양에 가서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을 좀 칭찬을 해야지. 와, 평양에 가니까 선생님이 무지하게 유명합다. 근데 네. 우리는 사석에서 선생님이라니까. 그러던가?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그래서 제가 대접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요, 그 현금 주는 거, 그거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것을 가는 곳마다 현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건성건성 들었는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돈을 주시되 큰 돈 주시지 말고 찔끔찔끔 주십시오. 그렇죠. 나눠서. 근데 거기는 크게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비난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민주화 운동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부메랑이 돼가 다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 안 하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걸 해야만 한반도 평화가 어쩌고 그래. 근데 평화도 평화지만 사람들이, 선생님이 지금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좀 서두른다는 얘기. 이 사람은 자네가,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때 다 그렇게 다 소문이 그랬죠. 났죠. 그리고 일부러 스위스에 또 사절단도 보내고 로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럼요. 나 누가 가는지 다 제가 다 알고 가서 로비하고 다 로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집권이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 3년 차에도 괜찮으니까 서두르지 마십시다. 저도 햇볕 정책을 지지하지만 저는 햇볕 정책 사계론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신통, 능신능물에 돈을도 주고 햇볕도 주고. 그럼 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거든. 제가 한 40년 가까이 모시던 사람이니까 내 맏형처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보를 하니까 그럼 자네는 빠져. 아, 저 빠지겠습니다. 그럼 자네는 국회 가서 일해. 예. 그래서 제가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이 이제 박주원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을 가니까 쫙 좌파들이 싸잖아요. 예. 우리 같은 중도 우파들은 다 빠져버려. 항방원 하나가 다 쳐져버렸죠. 그래서 말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좌경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총재님을 여의도에서 예. 한 15년 전에 예. 그 선술집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말하면 편의점 같은데 그 선술집 앞에서 맥주 한 잔 딱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건너뛴 부분이 계세요. 예, 아니, 그게 뭐냐?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북한에 갔더니 어린애들이 정말 뭐 꽃집이라고 하죠.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못 사는데 이 지금 아직까지 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다. 그 얘기 했어요. 예. 내가 이제 줄이려고 했는데 내 개인의 의견은 그 애들을 보니까 못 먹는 애들이 얼굴이 나오냐 얼굴이 네. 버진 피고 막 말라가지고 그냥 갈증 어린 목소리로 그래서 돌아와서도요 한 6개월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걔들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해서요. 그래서 아니 뭐 전 군대하고 무슨 유도탄 만들고 이런 거 하느라고 들어온 것을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난 김정일이는 굉장한 이제 증오가 생겨죠. 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돈 주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더 위험해지니까 네. 그래서 쌀과 뭐 이런 걸 주면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캐시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쌀 같은 걸 보내고 이제 모니터 한다고 갔는데 모니터 안 시켜. 그러니까 이 쌀이 어디로 가는지 주민등록이 모르죠. 군대로 갔다고 봐야죠. 네.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가 반대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천도 못 받고 고난의 한 8년을 아주 형편없이 그냥 인간 말정처럼 떨어져 살았습니다만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양심에 꺼리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한화갑 선배 그 항공우원 제3위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간단해요. 문재인 후보가 나와가지고 NLL을 해지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 선박이 인천 앞바다에서 어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북한의 선박이 없이 다 그거 북한 군함 아닙니까? 네. 군함. 그리고 자기가 당선되면 광화문에서 김정은 초청해갖고 취임식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걸 돕는데 약간 도움은 됐으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양반이 좋게 말해서는 사리가 깊고 나쁘게 말해서 좀 우유부단한 데가 있어요. 빨리빨리 결정을 덜 해.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데모 일어나고 어쩌고 했을 때도 과단성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총리,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공동 책임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름은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돼야 되고 그렇다고 다시 대통령 자리로 컴백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명예회복 중요하죠. 네, 명예회복은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딱 혐의 하나 윤석열이 걸었던 경제공동체 혐의 하나가 정리를 했다 말세필 빌려달라고 줘라고 했다는 건데 그건 본인은 자기도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은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국민 앞에 진짜 사죄해야 합니다. 왜 사죄를 해야 할 사람이 사면 얘기를 하냐 말이야. 지가 무슨 사면할 권리가 있어. 그 사면에 이낙연이도 사면 얘기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선의의 비판이야. 네 그 사면 소리 집어쳐라 이거야. 너는 사죄해라 이거야. 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구질구질한 거 뭐 약간 말 실수한 거 그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하여간 잘 발전해가지고 그럼요. 나중에 하여간 뭐 현재는 우리가 뭐 자신만만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여권은 일단 빠졌고 야권 단일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하고 민주당 지금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대장동 때문에. 근데 안 되죠. 야권은 지금 안 되죠.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예. 다 함께 뭉쳐서 그렇습니다. 중도 좌까지 포용하는 거대한 물결로 예, 정권 교체를 이뤄서 대한민국 바로 잡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중도 좌파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진중권 정도가 왜 나쁩니까? 예, 예. 주사파만 나쁜 거야. 주사파, 주사. 예, 친북, 종북. 주사만 좀만 버리고 요새도 기사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의 그 촛불 집회에 6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꾸준히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걔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중국은 제주도도 그러고 서울의 강남 이런 데도 두 개, 세 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대출을 받아서 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중국 식민지 돼요. 경기도는 아주 그냥 예. 싹쓸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원희룡 지사가 막판에는 중국을 많이 막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고 봤는데 중국이 이렇게 지나치게 들어온 거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새 정부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중국에 대해서 지혜로운 견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 아유,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예, 활동을 하실 텐데, 야권 단일화의 중심이 꼭 돼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나이도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욕심이 별로 없고, 부디 윤석열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흠 없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저하고 만약에 단일화 경선에 제가 빵 하고 깨져도 관계없어요. 예? 국민적 축복 속에서 딱 한 예. 사람이 되는 거 좋은데 행여나 거기에서 실족하거나 무슨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이쪽 후보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어떨까 이런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그런 정보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잘 절차 탕마해 가지고 끝까지 잘 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선의의 경쟁적 경선으로 이 사태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혁명당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대통령 후보로서의 포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미주의자가 돼버렸죠. 용미죠, 용미. 좋습니다. 용미죠. 미국에서 한 16년을 살다 보니까 우선 미국의 그 의회 돌아가는 것을 잘 알게 됐어요. 그 이제 상하 양원이 있는 그 건물을 캐피톨이라 그럽니다. 기차를 타고 딱 그 밑에 내립니다. 유니버시티에서. 올라서 히어링을 많이 봤어요. 100번 이상 봤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평화 선언, 종전 선언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뭐 21명, 그 의회 하원 20명, 상원 네. 1명 잡아가지고, 로비했다는데, 속담으로 세 발의 피읍. 옛날 박동선은 얼마나 잘했어. 100명씩 막 그렇게 놓고. 예, 조지타운에 가면 박동선 하우 클럽이지. 옛날에 있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나머지 얼마 사이에 무리하지 않고 조용하게 마무리해서 그나마 조용하게. 사람은 인간적으로 난 점잖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절대로 중국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아직 우리 정광대 우리 대표하고는 그런 얘기 상의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반도의 어떤 그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드 하나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아직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요코스카에 있는 예. 미국의 제7함대를 예. 제주도로 끌어와 버리자 하는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얼마 한 10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항공모함 하나가 부산에 이렇게 주둔하잖아요. 그럼 항공모함 하나에 한 8,000명 탑니다.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죠.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하면 100억이 떨어져요. 예. 100억.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따라가는 이제 유류 뭐 이런 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강정몰 지금 그 해군 시설이 우리의 해군 시설도 조금 부족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강정마을 근처에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미 칠함대도 거기서 기항할 수 있도록 만들면 칠함대가 제주도에 있고 2호도로에서 백령도로에서 연결을 시키면 대중국의 그 방어가 되고
미국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 그 7광구 있잖아요. 예, 칠광구. 7광구로 영화도 서로, 있었어요. 서로 하려고 지금 난리 치는데 네. 우리도 발언권이 있단 말이야. 네.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하겠다. 예. 그러면 미국은 쫓아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거 띄우든 말하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드 강화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가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이가 들으면 화날지 모르지만 지가 말이죠. 나름대로 해방전쟁으로 했죠. 자기의 동족한테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절멸이죠. 절멸의 위기인데 그래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얼마쯤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막 4, 5천 년 간다고 가정합니다. 그래도 세계사에 해방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 핵무기를 던진 사람 김정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아야죠. 예, 네. 맞고, 그지하면 그 최후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새로운 그 아이디어, 그래서 옛날 박근혜 대통령 모시면서 그 통일은 대박 하는 그렇죠. 아이디어는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본선에 나가서 토론할 때는 그거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 예. 북한에게도 적당을 주고, 요새 중국이요. 내가 이제 중국을 너무 비판해서 좀 미안하지만, 중국이 한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뭐 색광증 환자, 뭐 이상한 예, 뭐 예. 해갖고 딱지 여권 가지고 도장찍고 쫓아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8,000명 이상이에요. 옛날.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해가 막 네, 컸죠. 아이고 갑자기 이러다 나와서 뭔일이하고 뭐 중요하고 나와서 어디 나중에 내 아는 사람은 아니 갑자기 보니까 말이죠 뭐 격리하는 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탁 찍어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더래. 이거 다 약점 잡아갖고 예. 말이죠. 아니 그건 전부 그 밑에 격리 담당하는 여자하고 무슨 관계가.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면 공장 부지를 좀 싸게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가 열리면 북한에 그것도 열어주고 예, 예. 거기에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통일대박. 예, 통일대박. 그러니까 북한이 쓸데없이 핵무기 가지고 공갈 쳐가지고 우리의 때를 잡으려고 하는 주사파 선동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새 정부에 들어오면 이건 철저하게 잡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철저하게 잡고 주사파 하는 사람들은 까먹을 넣거나 옛날 전두환 대통령처럼 삼성교육대에 갈 수는 없지만 저 가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우리가 잘 꾸미는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예. 새로운 21세기의 한국 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포부입니다. 예, 국민혁명당의 위대한 포부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특히나 많이 좀 성원해 주고 좀 지지율이 나와서 토론에도 나가야 되겠고 예, 여러분들의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대한민국의 정말 애국자. 예.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투쟁과 함께 온몸을 불살랐던 우리 김경재 대통령 후보와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주변에 많이 좀 배포해 주시고요. 또 많은 성원이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경재 총재와 함께하는 우리 전광훈 국민혁명당 대표에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